그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리곤 해서 고민인 경우가 있습니까? 수학을 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또 틀리면 정말 야구르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그때마다 핑계로 저는 실수였어요. 아닙니다. 수학에서 실수는 실력입니다. 이 실수가 실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학교란 무엇인가 0.1%의 비밀이라는 영상인데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수학 66점. 이 안영규 형, 오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국 1등을 합니다. 어떻게 66점이 전국 1등까지 올랐을까요? 그리고 방송에서 비결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보고 또 잘하려면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답공책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146명의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아이에게 꼭 길러주고 싶은 학습 습관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학습 시간에,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수업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첫 번째로, 세 번째가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로 풀어보는 습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나쁜 학습 습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더니 첫 번째는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고 대충 푸는 습관. 그리고 또 하나, 틀린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는 습관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꼼꼼히 읽지 않고 대충 푸는 습관, 그리고 같은 문제를 또 틀리는 습관,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답 공책입니다. 틀린 문제는 내 약점입니다. 한번 틀렸던 문제는 다음에도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틀린 걸 또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영화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실수를 실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시험을 앞두고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모아놓은 오답공책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답공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꼭 필요한 내용. 당연히 틀린 문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풀이도 들어가야겠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틀린 이유도 적어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개의실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개의실. 뭐냐면 첫 번째는 개념을 몰라서 많이 틀립니다. 이럴 경우는 교과서를 열어서 다시 공부했던 개념을 복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개의실의 이. 이는 문제를 이해 못해서인데 사실 이건 평소 아이들의 독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오답공책은 무엇보다 이 계산 실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옮겨 적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틀린 문제의 풀이라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거 하나가 이겁니다. 문제 뒤쪽에 풀 겁니다. 보통 오답공책이 이래요. 예쁘게 썼지만 이런 오답공책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풀게 됩니다. 수학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수학은 손으로 풀어야지 눈으로만 풀면서 끄덕끄덕 안 됩니다.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답공책을 작성해 볼게요. 먼저 오답공책을 준비하고 틀렸던 문제도 함께 교과서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주의할 게 찍어서 맞힌 문제도 양심적으로 함께 옮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번엔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꼭 수학 시간엔 10cm 미니자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미니자를 준비해서 도형이나 표를 그리게 해야 오답공책 작성이 제대로 됩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손으로 대충 그려버립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분명 따로 있다의 저자인 일본의 수업명인 무코야마 요이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 시간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연필과 미니자와 노트라고. 그분은 계산이 틀려도 지우개도 쓰지 않게 하셨어요. X자만 그리고 그대로 쓰라고. 그래야 아이의 사고 과정이 공책에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와 풀이가 같은 쪽에 있으면 눈으로 풀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썼던 뒷면에 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쓰냐면 오답, 그리고 틀린 이유, 바른 풀이를 적게 됩니다. 혹시 문제와 같은 쪽에다가 풀이를 적고 싶다면은 그때는 포스트잇으로 풀이를 덮어두면 됩니다. 훨씬 더 깔끔하겠죠? 정답을 알고 싶을 때는 포스트잇을 살짝 들춰서 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오답 공책의 복습은 꼭 문제만 보고 다른 공책에 풀도록 해야 됩니다. 종종 공책 작성하는데 온 정성을 들이고 다시 안 본다면 그건 공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공책으로 문제를 보면서 풉니다. 그런데 맞았다면, 저는 주로 주말에 쭉 몰아서 풀어보게 하는데요. 맞았다면 문제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틀렸다면요. 그때는 문제 옆에 V자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풀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럼 V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풀었을 때 맞췄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V자를 별표로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V자가 두 번이라면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는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공책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찍어서 맞힌 문제 꼭 옮겨주세요. 두 번째, 예쁘게 꾸밀 필요 없어요. 내가 틀린 문제만 빨간색 펜을 써도 충분합니다. 너무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 들이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답 공책을 작성하는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꼭 수학부터 오답 공책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52%, 100명 중에 52명이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여요. 적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만 작성하게 합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요, 다시 풀면 맞힐 문제 꼭 5개만 옮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5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5개부터 차례차례 조금씩 내가 아는 걸 늘려나가면 됩니다. 상위 1%의 0.1%의 비밀에서 그 형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오답 노트는 빛과 소금이다. 그 형이, 그 오빠가 오답 노트로 인생이 달라졌듯이 여러분도 자주 실수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실수 때문에 가슴을 쳤던 친구라면, 이번 기회에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친구라면은 오답 공책이 여러분을 더욱 공부를 잘하게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을 선생님이 함께 오답 공책과 함께 응원합니다.